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엔을 활용해서 상관계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계 분석은 두 개의 연속형 자료 간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0과 1 사이의 값, 부호까지 얘기하면 -1과 +2 사이의 값으로 이제 파악하는 방법이고, 두 변수 간의 상관이 상당히 긴밀하다면 1에 가깝고, 그 다음에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약하다면 0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통상적으로 이 상관계수가 한 0.4 혹은 0.5보다 높으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좀 강하다라고 이제 봅니다. 주로 이제 회귀 분석을 하기 이전에 두 변수 간의, 즉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탐색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회귀 분석에서 영향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상관이 있어야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A 변수가 증가할 때 B 변수가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에 대한 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서 OK가 됐을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회귀 분석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한 8개의 자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변수는 광고 비용이고 또 다른 변수는 매출액인데, 광고를 1회 했을 때 1억, 2회 했을 때 2억, 3회 했을 때 3억, 이런 식의 그 데이터를 실제 어떤 산점도로 쭉 그려봤어요. 그리고 모든 점들이 하나의 직선으로 일치를 한다. 자, 그러면 이때는 상관 개수가 몇일까요? 그럼 플러스 1이 되겠죠. 즉, 턱하니 탁이다 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완전히 예측이 되고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요. 반면에 X가 증가할 때 Y는 점차 감소하고 역시 일직선상의 일치해요. 그럼 이때는 상관계수는 몇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예. 자, 그러나 A와 B 같은 경우는 실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기계적인 오차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는 C와 D처럼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는 관계입니다. 마음속으로 중심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을 쭉 그어봤을 때 이 자료들이 증가, 감소하고 있는지 관계죠. 이때는 대략,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이때는 대략 한 0.4 내지는 0.5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직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만약에 상관관계가 더 높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점들이 이렇게 더 넓게 펴져 있지가 않고 점들이 거의 이 일직선상에 몰려 있다면, 그러면 상관관계는 더 높아지겠죠. 반면에 점들이, 즉 자료가 X가 증가할 때 Y가 변화하는 정도가 중구난방으로 존재한다면 상관관계는 거의 0에 가까운 자료가 됩니다. 즉, 하나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봤을 때 얼마나 그 실제 자료들이 직선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관계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리한 자료가 바로 상관계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D는 상관계수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마이너스 0.4든. 자, F는 상관관계가 몇일까요? 자, 마음속으로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어봤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어디다 그을 수 있죠? 자, 이거는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그을 수 있죠. 즉, 경향이 없어요. 증가하는지도 감소하는지도 랜덤하게 흐트러져 있는 이런 경우가 거의 상관관계가 0에 가까운 거죠. X가 변화하면 Y가 뭔가 변화해야 되는데 랜덤으로 흩어져 있어요. 자, F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몇일까요? 자, F는 일반적인 상관관계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관관계는 직선으로만 얘기해요. 직선. 이렇게 곡선으로 가는 2차식이라든지 3차식은 우리가 얘기하는 상관이나 선형회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고안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의 데이터에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는 자료는 바로 이 관계가 되겠죠. 회귀 분석이 목적이지만 회귀 분석을 하기 이전에
이 독립 변수와 이 종속 변수들이 상관관계가 높은지를 이제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즉 품질 만족도나 영화관 만족도 이런 것들이 높을 때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도 높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응답이 있어야 이게 영향을 주지. 얘는 높은데 얘는 높든 낮든 중구난방으로 간다면 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 부분에 이제 상관관계 분석에 들어와서, 자, 여기 선택 변수에 평균을 만들었던 48번 영화 품질 만족도부터 종속 변수 충성도 55번까지 모든 변수를 다 넣습니다. 자, 개념적으로는 독립과 종속이지만 상관관계는 독립과 종속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냥 두 개 간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상관관계에서는 피어슨, 캔달, 스피어만 세 개가 이제 한꺼번에 제시가 돼 있는데, 일반적인 선형적인 관계에서는 피어슨을 제시하고, 이게 척도가 작다, 상중하로 되어 있다 그러면 서열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스피어만은 약간 과소하게 추정이 돼서 캔달이나 스피어만 방법을 쓰는 게 더 적합합니다. 자, 그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상관관계 분석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자, 대각선의 변수들은 이제 1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각선은 자기 변수 간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품질 만족과 품질 만족은 당연히 1이 될 수가 있죠. 내가 4점이라고 했으면 나는 4점이 되겠죠. 만족에. 반면에 이 대각선 밑에 있는 변수, 특히 자, 이 부분 독립 변수들과 종속 변수가 교차되는 이 부분. 자, 0.390은 영화 품질 만족과 고객 만족도 간의 상관이고, 0.380은 이용 만족과 고객 만족 간의 상관입니다. 자, 이 상관계수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회귀 분석할 때 의미가 있죠. 지금 대략 보면 모두 별표가 떠 있기 때문에 유의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별표가 하나 있으면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다는 거고, 두 개면 0.61, 세 개면 0.001보다 작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0.3에서 0.4 수준의 그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봐야 되는 건 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나중에 이 6개의 독립변수를 회귀분석에 같이 넣을 텐데, 이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중공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0.85보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이 지나치게 높을 때 회귀분석 결과가 잘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상관관계 분석에서 먼저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데이터인에서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그 다음에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에서 높은 수준을 비교해서 문제가 되는 정도, 그러한 문제를 이제 다중공소성 문제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적합한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결과를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관관계는 이제 본격적인 분석보다는 회귀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탐색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분석은 아닙니다. 다만 정리하자면 독립과 종속이라고 하는 회귀 분석의 관계에서 상관은 유의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립 변수들끼리의 상관은 유의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나중에 회귀 분석할 때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은 좀 유의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상관관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